이런 4개의 유형을 다 살펴봤다. 그러니까 극한이란 게 가깝게 가보는 거야. 이렇게 가깝게 갔을 때 x를 어떻게 가깝게 했을 때 y가 어떻게 가깝게 가냐. 그래서 굳이 4개로 분류하자면 x가 어떤 숫자에 수렴할 때 y가 어떤 숫자에 수렴하냐. 이거는 그 다음 배운 게 x가 어떤 수에 가까워질 때 y가 무한대로 가냐.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세 번째로 y만 무한대로 가냐. x도 무한대로 갈 때 y를 살펴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x가 무한대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살펴본 거고, 마지막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y도 무한대로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문제 4번 y도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다. 그게 문제 4번 직전 시간에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을 배울 예정인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극한을 계산할 때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극한값을 계산했었죠. 이를테면 첫 시간에 이런 함수를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직선은 직선인데 구멍 뚫린 직선. 이런 문제 여기서 뭐 1,2 여기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gx를 구해라. 이런 문제 풀었을 때 선생님이 x를 1에 가깝게 다가갈 때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죠. 근데 내가 항상 이 두 개를 색깔을 다르게 다가갔었어. 기억해?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울 거는 우극한이랑 자극한이라는 건데, 이제 1 기준으로 여기가 오른쪽이죠. 우. 여기가 왼쪽이죠. 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특정 수에 다가갈 때 왼쪽에서 다가가냐 오른쪽에서 다가가냐, 그렇게 나눠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것만 생각하는 극한은 우극한, 왼쪽에서만 다가가는 것만 생각한다. 그거 저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수의 대소관계에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건 x가 1에 다가가는데 x가 1보다 아니다. x가 1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오른쪽이니까. 얘는 이제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만 생각하는 게 좌극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보다 작은 쪽에서 그 수에 다가가냐, 그 수보다 큰 쪽에서 그 수로 다가가냐에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개념을 왜 생각해야 되냐? 여기 15쪽에 있는 생각열기 때문입니다. 생각열기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x좌표 1, 여기가 y좌표 1입니다. 이게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몇이냐 이거지. 몇입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이게 몇이냐.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었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다가가 보니까 이거 y좌표가 1에 가까워지네. 그래서 이거 1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x축 1보다 큰 수에서 1에 다가가 볼까? 그래서 이렇게 다가간 사람은 이거 0인데 y좌표 0인데 그래서 이거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얘는 답이 1인가요 0인가요? 이 극한의 답이 뭘까? 없다 이건가? 여러분 영구 아나요? 영구? 영구 대사인데 그거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구 모르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 영구를? 영구 없다 이것도 알아? 아니 몇 살이죠? TV에서.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1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0이다. 근데 이 값을 딱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 극한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또 시작된 개념이 우극한과 자극한이죠. 얘는 극한이 없는데 얘를
한쪽에서만 따져보자. 이 극한이란 건 원래 양쪽 다 있어야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한은 없는데 한쪽에서만 극한을 따질 수는 없을까? 그런 개념을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호로서는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지금 이 검은 글씨랑 차이점 뭐가 있죠? 시력 테스트. 이 검은 극한이랑 파란 극한의 차이 뭐가 있죠? 시력 테스트인데 눈으로 잘 보세요. 뭐가 달라요? 아니 뒤에 이거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거 말고는 똑같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1에 다가가는데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지? 이 방향 말고 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만 1에 다가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답이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만 보면 1이 맞지? y가 1에 다가가는 게 맞지?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봐봐. 리미트 x가 1 플러스에 가까워질 때 이거 뭔가 다르죠? 기호 쓴 게 원래 이런 게 없었지.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거 개념 배우기 전에 이런 거 없었잖아. 1 플러스로 다가갈 때 fx는 뭐냐? 이거는 1에 다가가되 1보다 큰 쪽에서만 다가가자. 이런 식으로 다가가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y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0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한 방향에서만 극한을 따지는 거. 얘는 이제 왼쪽에서만 따졌죠? 얘는 오른쪽에서만 따졌지? 그래서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극한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 책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의 그래프다. 여기서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가까워지냐? 처음에는 1보다 크면서 1에 가까워졌대요. 그러면 이거 우극한이겠지? 여기선 빨간색 우극한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워진다. 이 파란색에 다가가는 화살표죠. 자극한이겠지? 이렇게 별개로 그 양방향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한 방향씩, 한 방향에서만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방법도 있겠다. 책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랑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변화를 살펴보자. 그래서 이런 거는 표기를 이렇게 할 거다. a보다 크면서 가까워지는 거는 이렇게 x 화살표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다 이거죠. 여기 보이나? x 화살표 a 1 플러스라고. 1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a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지는 거는 여기 파란색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거라 이거죠. 기호의 약속이다. 일반적으로 함수 fx에서 x는 a 플러스로 갈 때 이거 우극한 말하는 거지. 이때 fx 값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예시에선 0에 가까워졌죠. 이럴 때 이 0의 값을 우극한이라 부른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근데 사실 기호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뭐만 달라졌다? 원래 우리가 쓰던 극한 기호에서 뭐만 바뀐 거다? 여기 플러스 기호 이게 생길 것 뿐이다. 좌극한도 마찬가지죠.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극한이 있다면 이렇게 리미트 밑에다가 x 화살표 1이라고 쓰지 않고 x 화살표 1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줘라. 이런 걸 좌극한이라고 부른다. 그런 거죠. 그럼 문제 5번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 5번도 그냥 극한을 구하는 게 아니라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구하래요. 함수 f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fx의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라. 이런 건데 이거 그리기 너무 어렵나? 혹시? 우리 맨날 뭐 1차함수, 2차함수 이런 것만 배우다가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어떤 함수의 범위를 나눠서 알려주는 함수식 이런 거 그래프도 그릴 줄 아나요? 이런 거 몇 번 했잖아.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라.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라.
어쨌든 함수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는 게 극한 따지는 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여러분 문제 5번은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울 거야.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면 극한은 쉬울 겁니다. 문제 5번 한번 해보세요. 우선 극한을 처음 배울 때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림으로 푸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 성질 알아낸 이후에는 그때는 그림 안 그리고 그냥 함수 식 자체에서도 해결을 많이 한다. 지금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푸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fx 그래프를 먼저 그리자. fx는 이렇게 나눠진다. x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그리고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를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서 왜 그래 윤병이 윤병이 왜 그래. 자,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를 그려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겼지만 1보다 작을 때 1, 마이너스 1 지나죠? 1보다 작을 때만 그려라.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지워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구멍을 내고 여기도 지워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를 그려라. 그래서 y는 x를 그리되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라 이거지. 그리다 만 거야 일부러. 여기는 그리는 게 아니라서. 1, 플러스 1이죠.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 쉽진 않은데 말 그대로 여기서 그리라는 대로만 그리면 돼. 이럴 때 이거 그려라. 이럴 땐 이렇게 그려라. 그래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그려라. 구해라. x1 플러스 fx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를 구해라. 1 플러스 뭐냐? 1보다 큰 수에서 다가오는 거죠. 플러스 1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플러스 1이다.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에서 다가와야죠. y좌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답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몇이냐 이거지. 아까도 이제 얘기는 해줬지만 일관성이 없다. 1에서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1이고 어찌 보면 마이너스 1이다.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근극값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파란색 네모 안에 식이 들어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 l로 수렴한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말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극한이랑 우극한을 a에서의 자극한이랑 우극한을 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계산해본 결과 둘 다 l 값이 나왔을 때를 바로 l에 수렴한다고 한다 이거죠.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l에 수렴한다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왼쪽으로 봐도 l, 오른쪽으로 봐도 l이다. 그때에만 l에 수렴한다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다르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 5번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 2번. 예제 2번도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의 극한 문제는 그래프를 잘 그리면 진짜 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단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제 2번에 함수 fx 그래프가 있는데요. fx는 x분의 절대값 x다. 얘를 이용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을 구해라. 우선 fx 그래프가 우리가 딱 한눈에 봐서 암산이 돼가지고 모양이 딱 나오는 그런 그래프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분자에 있는 절대값이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제대로 그리려면 그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나누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뭐야?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 원래 절대값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분모에 x가 있네요. 이거 어떻다?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항상 그런 생각해야 돼. 수학 어느 학년 어느 단원을 하든 간에 그 생각해야 돼. 분모에 문자가 있다? 어떻다?
그 문자가 0이 돼서는 안 돼. 이 x라는 놈이 0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는 상황을 없애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절대값은 여러분 0보다 크거나 같다랑 0보다 작다로 나누는 게 맞지만 여기서 0인 경우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분모에 0이 있기 때문에 분모를 0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우개로 지우고 있지. x가 0인 거 지웠어. 이렇게 해서 양수랑 음수만 살펴봐야 돼. 자, 봅시다. x가 양수면 이 함수 fx는 x분의 x가 되죠. 근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x가 있는데 약분할 수 있나? 약분할 수 있나? 약분만 하고 싶지? 약분할 수 있나? 네. 이제는 할 수 있어요. 0이 될 가능성을 없앴지 지금. 등호를 없앴으니까 이제 x가 0이 아니야. 약분 가능해. 1분의 1. 그래서 1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아래식. 아래식은 x분의 절대값 x. 음수에다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마이너스 x라고 해서 음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얘는 양수지. x 혼자가 음수라서 양수를 만들려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x가 똑같이 있는데 약분할 수 있다 없다?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이 fx 그래프는 뭐냐면 x가 양수일 때는 1 그려주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려줘라 이거죠. 당연히 구멍은 뚫렸고요. x가 0일 때 함수값 f0은 몇이다? 없다. 함수값을 넣을 수가 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문제죠. 자, 이제 극한을 계산해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극한이 있냐 없냐? 결론은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왜냐? 자극한 생각해 봅시다. 이 x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 자극한부터 생각해 보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부터 타야죠. 그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네. 그래서 이때 자극한은 마이너스 1인데 우극한을 생각해 보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보다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 했을 때 플러스 1에 가까워지지. 플러스 1이다.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둘 다 있는 건 마음에 드는데 얘네 둘이 값이 다르죠? 1이랑 마이너스 1 다르다. 그러면 이 0에서의 극한은 있다 없다?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좀 교과서에서 나온 표현이 제일 좋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x 이렇게 쳐버렸는데 이것보다는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교과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문제 6번에 함수 3가지가 나오는데 얘네에 대해서도 극한을 한번 조사해보세요. 물론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좀 오래 걸리고 어려워도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어쨌든 1에서의 극한을 조사하는 건데 그림을 제대로 우선 그려야겠다. 바로 1번은 fx는 x-1분의 x-1의 제곱. 분모 분자에 둘 다 x-1이 있네요. 약분할까? 약분해도 되나? 근데 이제 할 때 약분을 하기 전에 그거부터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x가 몇이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뭐 약분을 하든 말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아예 그 수 자체가 성립하면 안 돼. 분모가 0인 상태가 성립하면 안 돼. 이렇게 x가 1이 아니라는 말이 있으니까 x-1이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해서 x-1만 남는다. 그래서 fx 그래프는 사실 어떤 모양의 그래프다? 1번의 fx 모양은 사실 어떤 모양이다? 직선이다. 그런데 여기서 x가 1인 점을 제외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fx의 그래프 그림입니다. 그러면 끝났지? 자, 1에서의 극한 뭐냐? 딱 봐도 0이죠? 여기 x축에 딱 걸쳤잖아. 딱 봐도 0이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0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을 하고 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극한을 생각해도 우극한을 생각해도 어쨌든 0에 가까워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괄호 2번. 괄호 2번도 과연 극한이 존재할까? 봅시다. 괄호 2번은 fx는 x-1분의 절대값 x-1이다. 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고요. 자, 이 절대값 안에 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 기준이 되는 점은 x가 1일 때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랑 x가 1보다 작다로 나눠야 돼.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1분의 분자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나온다. 양수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대로 나와도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x-1, x-1 잠깐만. 선생님 또 실수했죠? 분모가 어때? 분모가 0이면 안 되지. 그래서 뭘 해줘야 된다? 선생님 실수한 거 지금.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여기 이 등호 지워줘야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만 생각을 해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x-1분의 x-1 약분 된다 안 된다? 된다.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 1이라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함수? 네. 예제 2번이랑 평행이동한 차이밖에 안 답니다. 똑같은 모양이야. 평행이동한 차이밖에 없어. 이어서 보면은 x가 1보다 작을 때는 x-1분의 분자 뭐다? x-1 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그럼 약분하면 몇이 된다? 약분하면 몇 된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아까 예제 2번이랑 모양은 똑같아. 평행이동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x는 1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이때 1에서의 극한을 조사해라.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극한이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따질 순 없고, 근데 뭐 눈치가 빠르면 바로 따질 수 있지만, 자, 어떻게 하냐? 자극한부터 생각해본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이 극한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오는 거죠. 1보다 작은 수에서 1로 간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네 y가. 자극한 이렇게 있어요. 우극한도 볼까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죠. 그러면 타보면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이런 식으로 타봐야겠지. 그러고 보니까 플러스 1이네요. y좌표 플러스 1. 자극한 우극한이 각각 있다. 근데 얘네 둘의 값이 어떻다 지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x는 1에서의 극한이 없다 이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x라고 했지만 뭐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3번입니다. 3번도 이제 분수식이네. 유리함수인데요. x는 x-1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1. 우선 여러분 이거 이제 많이 인수분해나 그런 걸 한 상태면은 배운 상태면 얘가 분자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분자? x-1이랑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x-1이 있으니까 약분해도 된다 안 된다? 우선은 약분을 하고 싶으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fx 함수는 1에서는 함수값이 없다라고 미리 박아둬. 이렇게 박아두면 약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똑같이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fx 그래프 이 식만 보면 엄청 어려워 보였지? 하지만 결국엔 이차함수 모양이랑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 이유가 있죠. 완전한 이차함수는 아니에요. 자, 우선 이 이차함수 우리가 그리기 쉽게 그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x 더하기 어쩌구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몇이 와야 되나 여기? 몇이 와야 x제곱 더하기 x가 오나? 2분의 1. 여기 개수의 절반이 와야지. 1x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야 여러분 x제곱 더하기 2분의 x.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상수항만 채워봅시다. 여기에서 상수항이 4분의 1이 나오죠. 근데 1 만들고 싶으면 몇이 와야 된다? 4분의 3이 와야겠죠. 이런 거 중3이랑 고1 때 했잖아. 그래서 이걸 그립니다. 꼭지점 좌표 알아.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아이고. 넉넉하게 그려야 되는데. 더 밑에, 축을 더 밑에서 이렇게 시작해야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이렇게 하고, 포물선.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 x는 1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틀립니다. 얘가 원래 진짜 이차함수였으면 1,3을 지나죠. 1 대입하면 3. 1,3을 지나였겠지 원래. 하지만 여기서는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이렇게 파냅니다. 이렇게 해야 돼. fx는 완전한 포물선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x는 1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라. 1에 가깝게,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깝게, 1보다 큰 쪽에서 가깝게. 근데 딱 봐도 극한이 있다 없다? 극한 똑같이 3에 모이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굳이 수식으로 정리하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자극한부터 봅시다. fx는 이렇게 가는 거죠. 3이다. 그리고 우극한도 살펴볼까? 지금은 좌우극한 배우는 단계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보다 이렇게 빨간 선을 타고 오니까 3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있는데 얘네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같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있다 없다? 몇으로 있다? 3으로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6번까지 했고 17번 해줄까 말까? 아니 17쪽에 생각 넓히기 해줄까 말까? 여러분 물리 선택자 몇 명인가? 물리 선택자 지금 빅데이터 알지? 네, 빅데이터로 지금 30초만 기다리면 여러분 물리 선택자 다 나와. 지금 손들어 빨리. 저밖에 없어? 야, 물리 선택자면 좀 이거를 그냥 지금 이 함수의 극한 이상으로 이 그래프를 좀 더 해석했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얘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겁니다. 이 10,80 보이나요? 이 그래프가 두 개 다른 그래프야. 이게 우선 여러분 이게 시간 속력 그래프야. X축 시간, Y축 속력. 근데 얘네가 다른 운동의 그래프야. 다른 운동의 그래프인데 어쨌든 10,80을 주목하라 이거야. 왼쪽은 이어져 있죠. 오른쪽은 끊겨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10,80에서 극한이 있다. 오른쪽은. 좌극한, 우극한 같죠? 딱 봐도. 딱 봐도 같으니까 극한이 있어요. 근데 얘는 좌극한, 우극한 딱 봐도 다르죠? 끊겨 있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만 보면 이게 극한이 있다, 극한이 없다. 왜냐면 얘는 좌우극한 같고 얘는 좌우극한 다르니까. 이 정도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어서 이 남학생이 말하는 거랑 여학생이 말하는 이 말풍선 한번 읽어보세요. 남학생은 뭐라 했냐면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력이 갑자기 떨어지지. 그래프 이해했어요? 근데 여학생 이 그래프는 뭐냐면 운전자가 멈춰있는 앞차를 인식하지 못한 채 추돌 했대. 이건 아예 딴 차를 박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나 혼자 단독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력이 이렇게 급하긴 하지만 이렇게 연결돼서 줄어들지. 근데 이 옆에 그래프는 뭐냐면 딴 차랑 부딪혔어. 이건 물리적으로 생각해봐. 왜 이렇게 됐을까? 멈춰서. 그 운동량 충격량을 준 거야. 그 앞에 있는 차한테 운동량이랑 충격량 변화량 똑같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 그 운동량을 줘가지고 이렇게 속도가 갑자기 떨어져. 2학년 4반 9반 그런 식으로 반장 봤으면 좋겠어요. 전화번호 확인한 거 가지고 오세요.